오늘은 덴티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덴티움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덴티움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덴티움 관련돼서는 제가 한 요쯤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덴티움 그때 이후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최근에 덴티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덴티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뭐 다들 이렇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 말이 맞다라고 보기도 힘든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투자에 있어서 뭐 남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웃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미 다 잘 알았다라 그런다면 제가 미국 재무부 장관을 대신 역할을 하고 있겠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뭐 기업을 차렸겠죠. 근데 저도 일단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일단 참고 삼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덴티움 관련돼서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덴티움은 일단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92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안 나왔죠. 저번 4분기 실적은 그래도 한 543억 나왔는데 그때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0%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같이 안 좋게 나왔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여기 파란색이 영업이익률인데 보시면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덴티움은 일단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이번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PER 기준으로도 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앞서 보신 것처럼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플러스이고, 2025년, 2026년도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덴티움은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다 보면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덴티움이 중국이랑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의 스트로만 같은 기업은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스템 임플란트도 미국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죠.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상 이번 1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온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CPI 데이터라든지 PPI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전망치 대비해서 좀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전망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될까라는 우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온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요건 어찌 보면 연간 실적으로 따졌을 때도 올해 실적이 과연 1,495억이 나올까라는 것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 상황이 왜 안 좋냐를 살펴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토지 매각권, 토지 이용권에 대한 수출이 아니고 그거를 매각했을 때 정부에 대한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에 매각을 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인프라, 뭐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고속도로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GDP를 끌어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2011년도, 2012년도 요때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을 보면 2011년도, 22년도 요때 계속 올라가다가 특히나 70개 도시 평균 같은
같은 경우는 21년도, 22년도 요때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선 도시 같은 뭐 상하이, 선전, 베이징 요런 도시들의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다 보니까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뭐 헝다와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헝다는 최근에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가계대출 증감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요거는 PPI 지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20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덴티움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덴티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안 좋고, 이번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증권사들은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까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요번 6월 15일 날 그리고 6월 1일 날, 그때 6월 15일 날은 5월 확정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죠. 그때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덴티움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VBP 정책 때문에 이때까지 임플란트 수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6월 1일 그때 데이터도 6월 1일이 아니고 6월 11일 날 데이터죠. 그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때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PPI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좋겠죠. 당연히 중국의 이때까지 소비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의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질 수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국 정당도 요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부 자체적으로 주택 구매 제한 폐지를 한다던가 요런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2년도부터 해서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선 도시까지 그거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선전 요런 도시들은 원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강남 집값은 잘 안 떨어지죠.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 그러더라도 강남, 서초, 삼성 요런 쪽에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잘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서도 상하이, 베이징, 선전 요런 애들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부터서는 일선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 제한 폐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늘어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매입을 해서 요거를 임대를 해주던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금리도 떨어뜨리고 있죠. 중국의 지준율도 최근 들어서 이번 2월 달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LPR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CPI 지수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가고 있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PPI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길 진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중국 항생테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리고 중국 CSI 300 지수, 홍콩 H 지수,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PPI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근데 굉장히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요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중국 경제를 막 끌어올리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국 구조라든지 이구 한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중국의 소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요거는 덴티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덴티움은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VBP 정책이라는 거를 펼쳤죠. VBP 정책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임플란트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대량 구매를 하는데, 대신에 가격은 좀 싸게, 그 대신에 Q를 끌어올리고 P는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VBP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덴티움한테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VBP 정책이라는 게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임플란트 업체들, 뭐 덴티움 너희들 앞으로 임플란트를 비싸게 팔지 마. 우리가 많이 사줄게. 대신에 싸게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어찌 보면 중국 정부가 들어간다는데 당연히 비싸게 팔기도 힘들고, 그리고 물량적으로도 과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가격은 물론 빠지긴 했었지만 물량이 그만큼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VBP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 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증명을 해줬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생각보다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덴티움한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움직임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요게 6월 10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6월 11일 날 그때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6월 1일, 6월 11일, 6월 15일, 6월 31일 매월 뭐 이렇게 1일마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튼 6월 11일 날 데이터가 나왔는데 요거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니까 요거 곱하기 한 3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곱하기 3 정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참고로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디오와 같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모든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덴티움의 데이터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튼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때까지 떨어지고 있었던 게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덴티움은 중국이 가장 중요하죠. 중국 쪽에서의 수출 단가를 보면 아직까지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요거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고요. 이제는 5월 확정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덴티움의 데이터입니다. 덴티움의 본사가 수원에 있죠. 그래서 수원시의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서 보면 이번 5월 확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뭐 디오나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이런 애들은 5월 수출 데이터가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꾸준히 올라가긴 했지만 덴티움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덴티움이 어디서 늘어났냐? 중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뭐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수출 금액이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번 5월 확정치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루마니아 수출 데이터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서 5월 확정치가 늘어났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의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덴티움만 따로 떼서 보면 덴티움이 확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6월 달에 아직 잠정 데이터는 덴티움만 따로 떼서 보기는 없어요. 근데 덴티움의 수출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과연 막 늘어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덴티움의 데이터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업체들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다시금 받쳐준다라 그런다면 덴티움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덴티움 관련돼서 좀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3월 28일 날 그때 기사인데 신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덴티움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기기의 설계, 개발, 제조, 판매, 건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뭐 발전, 가스기기 용품 개발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덴티움이 무슨 기업이죠? 덴티움이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요런 댓글이 많아요. 좋아요도 6개고 그냥 의심스럽다. 이빨과 신재생이라니 내 돈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수소 가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덴티움이 저도 좀 임플란트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냥 참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덴티움은 참고로 자사주가 22%나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자사주 소각을 하니 많이 그러고 자사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SK와 같은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덴티움도 SK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사주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성민 최대 주주가 18%, 19%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 정성민 최대 주주가 물론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사주 소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는 많긴 한데 요거를 뭐 소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소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여튼 종합해보면 덴티움의 이번 5월 수출 확정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난 거는 팩트이다. 그리고 수출 단가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늘어난 거는 아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근데 루마니아 쪽으로 갑자기 수출돼 있다고 확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 6월 수출 잠정치를 보면 이걸 곱하기 3하면 그렇게까지 늘어난 건 아닌데, 근데 보통 1분기 실적 1일에서 10일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이번 21일 데이터 그때도 나오거든요. 그때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디오, 그리고 메가젠 요런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팩트이긴 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데이터는 최근 들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PER 데이터를 보더라도 독일의 스트라우만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최근 들어서 덴티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오를까 말까 요거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덴티움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서 조금 무조건 제 말만 듣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사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덴티움을 제가 사라라고 얘기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오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